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 정도 되면 만족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만들어 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이더리움의 숏 포지션이죠. 이제 하락에 배팅하는 금액이 지난해 11월 이후 뭐 500% 이상 급증했다. 실제로 가격이 뭐 60시간 만에 37%가 하락을 했었고요. 몇 시간 만에 코인 전체 시장에서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가 날아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21년 11월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이더리움은 여전히 45% 낮은 가격에 있습니다. 45% 할인 가격에 모시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변동성은 앞으로도 더 나타날 수 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섬찟하게 들리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의 알트코인 가격을요, 뭐 여러 가지 뭐 수치로 나타내서 보여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년 11월 4일, 그러니까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었잖아요. 그 바로 전까지 제가 꾸역꾸역 바이 더 딥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저는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격도 지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아주 찝찝하게 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의 그 굉장히 그 찝찝한 기분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작년 11월 4일, 그러니까 대선 하루 전입니다. 요때 굉장히 가격 재미없었어요. 이더리움 대략 340만 원 살짝 넘었죠.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더리움이 590만 원까지 오릅니다. 이게 뭐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랐었고요. 지금 현재 대략 한 4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비트 다음에 2등 큰 형님조차도 몸집이 두 번째로 큰데요. 그럼에도 변동성이 이게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뭐 이런 거 하시다가 코인 오시면 아마 정신을 차리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 변동성이 난 너무나도 무섭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좀 RSI라고 상대적 강도 그 지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업비트 밑에 보시면 사실 그 수치가 나옵니다. 한 80에서 특히 한 90 가까이, 90을 넘어가면 적당히 파시는 게 전 나쁘지 않겠다. 이 변동성 난 싫어. 그냥 난 적당히 먹고 빠질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RSI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4년 3월달 비트코인 1억 원 시대를 알렸던 그때 이더리움도 이때 로컬 탑을 찍었습니다. 이때 RSI가 85 정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얼마 전 작년 12월 RSI가 70을 찍었는데요. 이거 가만히 보시면 RSI가 70밖에 안 됐는데 가격은, 그러니까 작년 12월 가격이 3월보다 더 높았어요. 이 얘긴즉슨 RSI가 절대적인 지수는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RSI가 낮은데 실제 코인 가격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기에 RSI가 80이 넘어가면 조금 긴장하셔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거품이 껴있다. 90이 넘었다. 뭐 적당히 익절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도지코인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11월 4일 도지코인이 한 211원 정도 했었죠. 근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무려 678원, 거의 3배 이상 상승을 5주 연속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현재 도지코인 뭐 380원, 뭐 390원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RSI 기준으로 보면요. 작년 3월 달, 그러니까 비트코인 1억 원 시대에 했을 때 RSI가 이때 85였고요. 밑에 보시면 RSI가 더블 탑을 찍었습니다. 이때 대략 뭐 한 200, 한 300원 정도 했을까요? 200 후반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작년 12월에 뭐 엄청 높았잖아요. 이때 RSI가 89, 이때 도지코인 뭐 678원까지 갔었네요. 5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RSI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RSI가 이건 더블 탑도 아니고 그냥 85 이상이
거의 한 4주, 한 달간 이게 지속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도지 코인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 뭐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이 되더라. 도지 코인 가즈아를 거의 한 달간 외쳤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변동성이 난 뭐 이 정도는 끄떡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쭉 뭐 존버를 하시고 나중에 사이클 저 뒤 후반부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 난 이게 조금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RSI가 뭐 90이 넘어갔다. 적당히 한번 부분 익절을 해보는 것도 저는 경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본인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승장에서도요. 급등, 그러니까 뭐 12월 작년 11월 12월 급등 나왔잖아요. 급등한 다음에 특히 알트코인들 마이너스 40% 심지어 마이너스 50%의 되돌림은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 뭐 폭락이 왔다 끝났다 하락장 시작 아니요. 그냥 이 정도는 정상적입니다. 이거 오른 걸 생각하셔야죠. 뭐 7배 8배 올랐는데 3, 40% 떨어진 게 뭐 대수입니까? 자, XRP가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급감했다. 이게 이제 지난 11월, 12월 초 가격 급등했을 때만 해도 도박 판돈이 어마어마했었고요. 지금 어떠냐? 사람들이 관심 없다라는 겁니다. 도박 판돈이 55%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리플이 아니죠. XRP 가격 차트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11월 4일 뭐 지금 보시면 뭐 귀여운 가격입니다. 한 700원 정도 했고요. 이게 1월 20일, 그러니까 12월보다 이게 지금 한번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1월 20일 거의 XRP는 5,000원을 찍었습니다. 한 7배가 올랐죠.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XRP가 3,000원 초중반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점이 대략 3,100원 정도 찍었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1월 20일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38%입니다. 그러니까 XRP가 뭐 또 관심 사람들이 별로 또 적어졌죠. 뭐 물렸다 뭐.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죠. 왜 이제 5,000원 거의 4,000원 뭐 이렇게 중후반 됐을 때 사냐는 거죠. 그렇게 시작점이 높아 버리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바이더 딥도 한계가 있고요. 이 3년 뭐 길게 보면 지난 7년간의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 사실은 제가 볼 때 거의 답이 없어요. 자, 25년 1분기에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못 맞추지 않습니까? 급등을 하면 저는 팔 것이다. 급락을 하면 바이더 딥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생각보다 급락이 먼저 나왔죠. 그러면 뭐 되는 대로 담으시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RSI를 한번 보시면 작년 12월 2일 이때 사실 4,000원일 때 XRP가 4,000원일 때 RSI가 여기 보시면 가장 높았어요. 93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0일 XRP가 4,000원이 아니고 거의 5,000원 갔잖아요. 4,984원이었을 때. 이때 RSI가 더블탑을 찍는데요. 그때 RSI는 86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RSI는 지난 12월 달이 더 높았잖아요. 근데 가격은 오히려 RSI가 86이었던 1월 20일 이때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RSI가 90이 넘어간다. 익절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다만 RSI가 최고점이라고 해서 코인 가격도 최고가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만 보고 이렇게 지표를 맹신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급등락을 나는 뭐 별 느낌이 없다. 이러시면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게 나는 진짜 너무 힘들다. 사실 이 정도 급등락이 어려우면요. 코인 투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이렇기 때문에 실은 큰 기회가 있는 건데 제가 뭐 좀 많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알트코인의 변동성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로는 그렇게 할 줄 모르는데 실제로는 많이 못 견디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혹은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는 RSI가 뭐 한 90이 넘어갔다? 그러면 조금 팔고 기다리시는 것도 그 정도 먹었으면 됐다
하시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력들이 가장 원하는 1순위가 뭐냐? 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답은 통제력이다. 이 통제력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뭐 가격 별로 재미없을 때 이런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에서 코인베이스 주식도 사고 서클도 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주 주고 뭐 각종 비트코인 대형 채굴 회사들 탑5 지금 대주주잖아요. 뭐 비트와 이더 ETF 지금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코인의 인프라 혹은 플랫폼 혹은 망을 전체를 다 장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블랙록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코인의 시세 차익이 1순위잖아요. 블랙록은 시세 차익에 사실은 이걸 그냥 돈 버는 수단에 불과하고요. 그들은 뭐를 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든 가격이 떨어지든 누가 죽든 말든 수수료만 가져갑니다. 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코인을 철저하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시세 조종이 가능합니다. 시세를 올리고 싶을 때 언론에 이제 호재를 쫙 퍼뜨리면 뭐 갑자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샀대. 그럼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시세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계 금융 세력. 이 친구들은 역사적으로 기축 통화의 발행권을 놓친 적이 없어요. 이것을 들고 있으니 쉽게 말하면 돈놀이, 물장사가 가능한 겁니다. 막 찍어가지고 전 세계 펼쳐놓고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돈을 찍었다가 줄였다가 그거 하면서 이자 장사를 하겠죠. 미연준의 대주주가 누구다? 이거 이제 조금 자료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좀 잘 나와 있진 않으세요. 근데 JP 모건, 시티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사실은 주주로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달러만, 미국 국채만 통제 이렇게 뭐 조절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코인이에요. 그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블록체인, 뭐 RWA 다 디지털 버전으로 끌고 들어와서 전 세계를 뭘로 한다? 돈으로 통제하는 거죠. 우리의 전략은 그들의 전략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역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뭐 장기 투자, 뭐 손주에게 주겠다, 자녀에게 뭐 증여하겠다, 뭐 그러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10년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코인에서 10년은요. 이 주식으로 치면 한 50년에 육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사이클 매매, 그러니까 뭐 장기 물량 소액을 빼놓으신 건 파인인데 좋은데 이 사이클이 워낙 변동성이 커요. 비트도 여전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4년 주기가 있잖아요. 그 사이클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한 발 먼저 내리는 게 좀 덜 먹고 그냥 빨리 내리는 게 실은 포인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뭐 가격 안 좋은데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뭡니까?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뭐 테더가 이제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USDC, 그 서클에서 발행하는 블랙록이 투자해놨던 피델리티가 심지어 골드만삭스가 2015년에 600억, 700억 투자한 데가 어딥니까? 서클이에요. 찾아보십시오. 자, 그랬던 USDC의 시총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어디에 있습니까? 코인 사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저기 뭐 중남미다, 동남아시아다, 또 어디입니까? 해외에서 약간 개발도상국에서 이거 결제하는 데 쓰고요. 돈 보내는 데도 실은 많이 써요. 어찌됐건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많이 발행했다? 이걸로 코인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난 겁니다. 실은 긍정적인 얘기죠. 그리고 서클, 블랙록의 영향력이 지금 보시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가끔 뭐 시즌 종료다 얘기하신 분이 보이는데요. 이 유대계 금융 자본들, 월가, 이 뭐 미연준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그래야 이게 좀 파악이 되세요. 그들은 엄청난 포모를 일으킨 다음에
B2와 우주 영끌이 나온 다음에 폭락을 시켜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산업을 장악하려고 하면 이제 헛소문 퍼뜨리고 온갖 악재, FTX 테라루나 다 저 세상 보내고 나서 뭐 저기 뭐 인프라 싹 다 긁어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ETF 딱 승인시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뭐 떠날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있는 힘껏 저는 뭐 살 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셔야겠죠. 그럼 최근에 조정이 뭐냐? 이거 생각보다 컸잖아요. 세력들 입장에서 지금 다 보니까 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제가 뭐 무지한 자, 교만한 자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무임승차자. 돈 안 내고 큰 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장이 용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당연히 죽이고 가는 게 그게 시장이에요. 그것을 심지어 이 죽은 거 다 확인을 하고 진짜 죽었는지 이거 뭐 영화 좀 잔인한 영화 보면 총으로 쏴서 죽은 거 끝까지 확인하잖아요. 오징어 게임도 보시면 숨이 붙어 있으면 그거 다 죽이잖아요. 그거 다 확인하고 다시 출발할 겁니다. 자, VC 올해 암호화폐 업계 간 대규모 M&A가 증가할 것이다. 이 기업 인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AI와 스테이블 코인 부문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AI와 지금 여기 크립토 시장 규모가 지금 2030년이면 이제 한 5년 후면 이게 지금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400배요. 400배. 5년 만에 4만 % 더 시총이 커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나라 뭐 대기업, 뭐 삼성전자다, 뭐 현대자동차다, 아니면 뭐 지금 자영업을 하신다면 5년 후에 매출이나 수익이 400배 넘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4만 % 5년 후에 할 수 있다. 이러면 코인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VC들은 최소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까지도 벌려고 아주 극초기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이렇게 여러 개로 흩뿌려서 하는 게 실은 VC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혁신이고 어쩌고 해도 지금 코인 회사, 이 코인과 다 관련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뭐 커스터디는 코인 보관하는 거고 그렇죠. 인프라 제공업체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코인 가격이 안 오르잖아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코인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자산, RWA에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의 역할을 해요. 나중에 뭐 메타버스다, NFT도 마찬가지인데 인센티브는 뭔가 사람이 동기가 있어야 열심히 개발을 하고 거기에 뭐 참여를 하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빼면 그 블록체인에 코인을 빼면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코인도 그래서 저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금 이제 쉽게 말씀을 또 드려보면 그냥 지금 이 가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떤 사람은 솔라나, XRP 그냥 사놓고요. 5년간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전 세계 그 어떤 사업체, 대기업, 직장인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다 잡지는 못하겠죠. 뭐 탄젠트 벤처스 전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저는 인상적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코인이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수익은 문제 해결보다는 사이클에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는 100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혁신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혁명이다. 사실 이건요. 기존의 고질적인 문제들, 굉장히 불편한 뭐 소비자, 사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대량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예로 들어서 부동산 거래라고 제가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하나 사고 파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뭐 내가 난데 나를 증명하고 뭐 서류가 뭐 어디 분양이라도 하면 한 10개씩 서류 제출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디지털 뭐 이제 뭐 중개소를 가지 않고 은행을 가지 않고 클릭 몇 번으로 이게 된다고 하면 실은 이게 굉장한 혁신이 맞죠. 시간과 비용과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래서 RWA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자로서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를 추가시키면 더 돼요. 문제 해결한다고 다 돈을 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채택이 돼야 돼요. 주요 뭐 대기업들, 뭐 기관들, 뭐 은행들, 뭐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게 대량 채택이 되어야 돈을 벌겠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김치 코인도 있겠고, 뭐 일본에, 뭐 중국에, 뭐 이런 거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미국 코인들, ETF, 미국 ETF 말합니다. 현물 ETF 후보군들, 블랙락이 콕 찍은 서클 USDC 혹은 뭐 테더 아니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미 찍어 놨잖아요.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 코인을 왜 거기다 적어 놨겠습니까? 걔네랑 같이 전 세계 디지털 뭐 경제 질서를 짜겠다라는 거예요. 이 코인들만 투자하자는 거죠. 선택받지 못한 90% 이상은 먼지처럼 사라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시겠죠. 나는 좀 비우량 코인,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코인 같은데 난 믿음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보시면 사이클 매매라는 표현 제가 썼죠. 사이클, 그러니까 오를 때요. 그때 다 오를 때가 옵니다. 그때 뭐 적당히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금감원에서 가상자산 법인 실명 계좌를 발급하겠다. 2단계가 이제 입법 박차를 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뭐 국내 기업들,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코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올 뭐 연말쯤 해가지고 국내 법인 계좌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가격이 지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 혹시 사장님들은 좀 마음을 좀 길게 보시고 넉넉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비트코인 컨퍼런스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영업을 어디로 갔겠습니까? 국내 해외 금융기관들을 주로 이제 대면 영업을, 이제 비대면도 있었죠, 해외는. 이걸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우리나라 뭐 네로라 하는 시중 은행들, 뭐 스탠다드 차터드다, 뭐 대기업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1년에, 그러니까 저는 저희 행사의 스폰서 돈도 좀 벌고 싶고 나와서 뭐 발표도 좀 시키고 싶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면 일단 찾아가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비서에서 다 잘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뚫어서 이제 만나면 1년에 참가하는 행사가 이미 다 확정이에요. 그건 빼박인데 그게 뭐였냐? 대통령 오시는 행사, 금감원장이 오는 정부 행사만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사만 가냐?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행사만 가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뭐 맨날 이렇게 문전박대만 당하고 왔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보수적이에요. 뭔가 확신이 있다, 뭐 이제 스타트업이다, 뭐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 그냥요, 그 은행에 딱 한번, 그 은행이 워낙 파워가 있으니까 스타트업한테 그냥 몇 억 던져주고 사무실 하나 내준다고 하면 벌떼처럼 스타트업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스타트업 기술이 쓸만하다, 그냥 이제 인수를 해버려요. 뭐 이렇게 우리 뭐 해외처럼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랬던 그들이 코인의 키역자도 실은 무시했었거든요. 그들이 지금 보이십니까? 곧 있으면 가상자산 법인들이 살 수 있게 실명 계좌를 연답니다. 이거는 상전벽해입니다. 그만큼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진국 중에서 그리고 좀 가장 보수적인 국가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와 뭐 어떤 무역이든 뭐 해외 사업이든 해보시면요, 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실은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일본은 내수 시장이 뭐 인구가 1억 뭐 몇천만 명 되잖아요. 해외 전시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코땡땡 그때 지원금 줄 때 종이돈으로 나눠주고요. 지금도 도장을 다 찍어야 됩니다. 계약할 때 뭐 전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뭐 팩스, 이메일을 안 받고요. 그냥 팩스 지금도 보내달라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게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의 금융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거예요.
이건 지금 거의 뭐 확정적이고요. 이제 그 타이밍만 뭐 올해냐 내년이냐 보고 있는 거겠죠. 보수적인 일본도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것이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아베 정권이었나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실을 먼저 출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 의해서 막혔다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냥 쉽게 큰형님이 먼저 하셔야죠. 큰형님이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우가 하는 거죠. 그게 일본입니다. 그 밑에 막내 있죠. 그 막내 누굽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 한국도 보수적이잖아요. 뭐 미국도 있던데요. 유럽도 있던데요. 바로 옆에 나라 일본도 비트코인 ETF 이거 승인시켰던데요. 그거 보고서에 써서 올리면 그때야 비로소 한국은 뒤늦게 비트와 이더 그 다음에 땡땡코인 ETF들이 출시가 되겠죠. 코인데스크가 최근에 뭐 비트코인 주요 온체인 지표가 약세 시그널로 전환이 됐다. 뭐 관세 정책이다. 맥디라고 하는 뭐 이제 지표가 보니까 좀 안 좋은데 약세 시그널이다. 뭐 여러 가지 거시적인 요인이 겹쳐졌다. 이거 보시면 조금 뭐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저는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왜 떨어지냐? 제가 그냥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 그럼 미 연준에서 금리나 못 하겠네. 에이, 그러면 위험 자산에 안 좋겠네. 강달러가 지속되는데 어떻게 코인이 오를 수가 있어? 지금 미국의 고금리잖아. 근데 어떻게 지금 주식이 코인이 오르겠어? QT 아직도 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부족하대. 야, 칭코인 법 그럼 뭐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얘네들 언제 일은 하긴 하는 거야? 보복관세 한다며? 아, 그럼 뭐 인플레 장난 아니겠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될 수 있다는데 일본 야 금리 올린대. 정치가 야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지겠어? 전쟁 아직도 하고 있잖아. 기후변화? 야 뭐 지금 뭐 인플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승하는 이유, 하락하는 이유 수십 개가 준비돼 있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기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를 하긴 하되 빅픽처를 보라는 얘기요.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반등을 하냐, 언제 꼭지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차트 그려놓고 이거 뭐 날짜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보이시는데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그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 몰라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올해도 기회가 맞는데요. 좀 길게 보세요. 2030년까지 우리 인생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회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까 보셨잖아요. 4만%? 400배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 지금 9% 청년 무슨 통장 적금하면 9% 이자 준다는데 우르르 사람들 몰리고 있잖아요. 400%는 그러니까 4만 프로죠. AI다, 로봇이다, 뭐 디지털이다, 자율주행의 시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자율주행의 시대가 머지 않았는데 왜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RW 시대가 되는데 왜 부동산 중개업자 그 자격증을 따려고 하냐는 거죠. 일반인들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AI는 로봇에 적용이 돼서 뭐 이제 음식도 하고 뭐 커피도 타고 점점 늘어나겠죠. 이거는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닌데 뭐 저성장이라면서요. 뭐 경기 침체, 뭐 애는 안 낳고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AI 로봇 나오는데 뭐 노조에서 막 이렇게 데모하면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면 아 일자리를 그래도 내가 제공해야지 하면서 사람 뽑겠습니까? 아니면 돈 좀 몇 천만 원 주더라도 로봇으로 쫙 깔겠습니까? 실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일부 뭐 AI다, 뭐 크립토, 일부 뭐 개발자들 제외. 기회는 언제나 위기랑 같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 이러시면 안 되겠죠. 투자까지 실패한다면 여기에 혹시 제2의 팬데믹까지 겹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금융 세력들은요. 이제는 정치인들과 그냥 손을 대놓고 잡아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이런 일이 안 발생하면 좋겠습니다. 제2의 팬데믹이 나오고 로봇이다 AI 지금 애 안 낳잖아요.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 자율주행이다, 디지털이다, 인공지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그냥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어떻게 삽니까? 기본소득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이거 했을 때 이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어렵게 우리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회를 놓치고 이걸 날리면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향후에는 재기가 불가능해요. 앞으로는 돈 벌기 훨씬 힘들어진다고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자영업 뭐 지금 뭐 빚을 정부가 이렇게 데드라인을 뒤로 밀어주니까 그거 의미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일시적인 그건 되겠지만 세력들은 코인을 반드시 펌핑을 크게 시킬 겁니다. 문제는 90%가 여기서 다 잃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씁쓸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뭐 대충 뭐 기사 몇 개 보시고 뭐 유튜브 좋은데요. 단기의 대박을 노리겠다. 단기라 하면 뭐 이제 몇 년도 아니고 심지어 몇 달도 아니고 몇 주죠. 끈기가 없다. 고생길이 거의 훤하게 보입니다. 이것도 전 경험이라고 보지만 연세가 많으시다면 이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평생 그러니까 소위 지금 5년 고생하면요. 우리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수익이 있다니까요. 공부하시고 사이클 투자하자. 사이클 투자. 이게 뭐 10년, 20년도 좋지만 사이클로 투자를 하시고 원화채굴 해야죠. 원화채굴 얼마나 싫습니까? 그래도 하셔야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가자.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가 된다니까요. 여기에 운까지 따라줘야 운도 실력이잖아요. 조금 성공 투자를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량 종목을 찾아내셔야죠. 그 다음에 아주 헐값에 대량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비쌀 때, 거품이 잔뜩 꼈을 때 다 팔아치우고 떠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됩니다. 자, 우량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수십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쌀 때 왕창 사서 비쌀 때 다 팔아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헐값에 대량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확신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헐값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과 확신만 있고 현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살 수는 없겠죠. 지식과 믿음이 없이 그냥 무작정 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생길이 파산이 그냥 손짓을 하는 거고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손쉽게 그냥 대출 받는 거 아닙니까? 고가의 대량 매도라 함은 일단 안목이 필요합니다. 안목은요. 뭐 코스톨라니가 뭐 그랬다면서요. 최소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아니다. 최소 2번 이상 파산을 해야 제가 봐도 안목이란 게 좀 길러진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고난도의 절제력을 발휘하셔야죠. 이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오르는 것은 내 돈 아니다. 이런 거겠죠. 절제라는 건 제가 뭐 저도 지금 느끼지만 이건 해도 할 때마다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RSI가 90 넘어가면 그냥 적당히 한번 털자. 아니면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1위가 되면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한 45%까지 떨어지면 적당히 뭐 팔자. 뭐 이런 식이 돼야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코인의 한 달은 제가 볼 때 주식으로 치면 최소 1년에서 2년입니다. 뭐 쉬는 날이 있습니까? 뭐 시간이 뭐 쉬기랍니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큰 변동성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올해 이제 뭐 저한테 뭐 구독자분들 가끔 여쭤보시는 게 올해 뭐 비트 파실 거냐, 이더 파실 거냐. 웬만한 코인은 저는 다 팔 겁니다. 비트도 포함해서. 뭐 장기 물량 일부 빼놓은 게 있긴 해요. 그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되죠. 저 역시도 이번에 판다고 해도요. 2030년까지의 이 기회는 이거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 진짜 이거요. 코인이라는 게 처음 그 신규 자산이 갑툭튀해서 제도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세대는 우리가 유일해요. 그러면 이거는 기회죠. 그러니까 이 귀한 기회를 반드시 잡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